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면서 모든 언론에서 폭격을 했어요. 반기문 인기 좋다고. 압도적 1위 연합에서 뿌리고 중앙일보에서도 압도적 1위예요. 실제 중앙일보 조사에. MBC에서도 반기문 31 절반이야. 문재인 16 안철수 11. 반기문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뿌려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리얼미터가 조사했더니 반기문과 문재인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오히려 문재인이 올라갔어요.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확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데 안희정, 문재인이 거꾸로 올라갔어요. 이거 들어본 적 없잖아, 그죠? 리서치비라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이 1위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중앙일보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그 여론조사를 연합에서 막 뿌리고, 그래서 그거 뉴스 받아서 압도적 1위라고 막 뿌리고, 포탈에 뿌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설계를 보니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앞에 내내 반기문이 나온다면, 반기문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미리 깔아놨어? 미리 깔아놔요, 앞에다가 다. 응? 예를 들어서 만약 반기문 총장이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정도 후보로 출마할 걸 예상하십니까? 반기문에 대한 질문을 왕창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지지율을. 그래서 이제 권 실장님을 모신 거죠. 왜 다른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지금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중앙일보 네. 보면 중앙일보. 오른쪽에 설문 구성 프라임이라고 돼 있죠. 프라이밍. 그 밑에 두 개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고요. 먼저 설문 구성을 보죠. 프라이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은 접어두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전에 그 앞에 뭔가를 준비를 하거나 어떤 정보를 제시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이랄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 원하는 수치를 내기 위해서 앞에다가 쫙 깔아주는 겁니까? 선도한다 이런 있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거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어떤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깔아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조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가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방 이제 말씀하신 정말 반 총장 이름이 무려 앞에 메인 지지도 조사를 하기 전에 무려 앞에 5번이나 거론이 됩니다. 출마할 것 같으냐 마느냐. 그리고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미지가 좋냐 나쁘냐. 출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냐.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할 거냐. 그리고 출마해서 대선을 출마를 한다면 완주할 거냐 말 거냐. 그 전화주소에서 한 보통 20초면은 100분이니까 1분 40초잖아요. 1분 40초잖아요. 1분 40초는 전화주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전화 끊어요. 그 사이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조사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어떤 각인 흑교가 계속 더 씌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문항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밍 효과가 중앙일보에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물어본 이거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일부러. 중앙일보 여론조사팀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중앙일보가 반기문 여론조사 수치가 높게 나오라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언론 같은 경우는 사실 기사를 팔아먹고 많은 클릭이라든지 독자의 집중을 많이 받아서 이제 생존하는 기관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상당히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설계하면. 예, 이렇게 설계하면 당연히 높게 나올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려 5개나 반복이 됐기 때문에 좀 과한 설문 설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반기문 지지율을 높이 띄워야 할 이유가 보수에 존재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MBC도 마찬가지입니까? 근데 MBC RNL 같은 경우는 무려 반기문하고 문재인과의 차이가 더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여기가 더 높아요, 오히려. 불구하고 특이사항이 없잖아요. 근데 네. 제일 우측에 먼저 한번 보시죠. 집전화? 예. 집전화 64%, 핸드폰 전화가 36%인데, 이제 보통 2번으로 먼저 넘어가서, 오른쪽에 2번, 이게 통계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 좀 진보적인 성향의 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조사원이 앞에 없는 기계음으로 해서 스스로가 그냥 혼자서 버튼을 누르는 방식의 ALS 조사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옵니다. 반면 반기문 한번 보십시오. 전화 면접이 바로 위에 조사원 면접입니다. 이것이 한 7% 정도가 자동응답보다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더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만 조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프라이밍을 한 것보다 더 높게 만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한 거네, 그렇게. 누가 이렇게 중앙일보하고 MBC에다가 반기문이 굉장히 높게 나오도록 최대한 설계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프라이밍까지 겹쳤으면 한 40%가 여기에, 그쵸. 프라이밍까지 집어넣었으면 예. 40%도 만들 수 있었는데, 예. 그 2배 정도만 나오게 하랬나 보지, 뭐. 예. 만약에 공평하게 언론이, 포탈이 공평하게 뉴스를 퍼뜨렸다면 이걸 퍼뜨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반기문이 아니라 문재인 대세론에서 형성되는 거야. 아, 반기문이 나와도 안 되는구나, 문재인한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드라이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예. 반과 문의 표차가 거의 없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아까 금방 조사 결과를 네. 좀 6주 동안 시계열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시기에서는 조금 오차범위 안에서 반기문 총장이 문 전 대표를 앞서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차범위 앞에. 보통 오차범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고 내일이라도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과 문의 양강구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 지지율을 반기문 사무총장이 쭉 뺏어간 거예요? 현재? 맞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물론 격차는 조금 있지만 문 전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거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나머지 지지도를 보면은 되게 낮잖아요. 5월 4주차에서 6주차를 보면은 그 기울기가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이 상당폭 반기문 총장한테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지층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대표의 보수 지지층 중에 상당수 일로 옮겨갔다.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문재인이 올라간 건 뭐예요, 이유가? 이게 되게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인데 사실 작년 하반기에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총선 전국 초반기까지 호남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탈당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되게 희한한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떨어져야 할 타이밍에 문 전 대표가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여러 번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사실상 집토끼라고 하는 문 전 대표의 핵심 지지층의 성격, 응집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사실상 5월 4주차에 한 5박 6일 동안 반 총장이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문 전 대표 지지층으로부터 일종의 위기의식이랄까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 이제 혁신안 과정에서 당 내용이라든지 탈당 러시에서 반등했던 경우처럼 반등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지지층의 특징은 평상시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뭔가 위기에 처했다거나 예. 이러다가 큰일 나겠나 싶으면 결집한다 오히려. 그래서 27.1% 올랐다가 한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5월 4주차에 반기문 총장의 한국에서 5박 6일 행보로 언론에서 엄청나게 대서특필이 되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역결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기 있습니다. 호남 지역 지지율에 문재인 23.6, 안철수 17.7, 예. 반기문 13.6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예. 반기문 13.6에 안철수 이전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가 맞습니다. 있나요? 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안철수 대표가 더 높았나요? 약 엎치락뒤치락한 것이 한두 번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호남 지역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가 문 전 대표보다 좀 높은 지지도를 보여왔었죠. 근데 저거는 사실상 빨강, 파랑, 녹색이 한꺼번에 칠해져 있다는 것은 세 명 다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반기문 총장이 3위고 안철수 대표가 2위긴 하지만 저렇게 돼 있는 것은 누구라도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1위로 나설 수 있다. 박빙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쨌든 광주 전라에서도 크게 흔들렸네요. 맞습니다. 크게 흔들렸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사실 그 녹색이 칠해지지 않은 그냥 백색으로 있는 것은 1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서 3위가 돼버렸네. 예, 맞습니다. 1위권으로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위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광주 전라이고, 그리고 국민의당이고, 국민의당 또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새누리당 보면은 상대 후보들, 반 총장이라든지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6.3%하고, 그리고 2.8%밖에 되지 않는데, 국민의당을 보면은 반기문 총장이 14%예요. 그리고 오늘 조사 결과를 보면 한 17%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태규 의원의 생각과는 다르게, 물론 뺏기면은 나중에 전국의 변화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의 지지층을 뺏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현재에서는 지금 뺏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마음과는 다르게 라이벌은 문재인이 아니라 반기문이네요. 안철수 대표가 쳐도 문재인 대표의 표를 사실상 뺏어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치면은 이제 가능하게 이제 뺏어올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제 반기문 총장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정계 개편이라든지 상층부 중심의 정계 개편에서 이제 더민주하고 국민의당보다는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내밀하게 얘기되는 부분들이 더 있기도 하고요. 보수 진영에서 반기문을 이렇게 띄워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반기문 총장이 너무 일찍 대선 출마 시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새누리당 후보들이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그 혁신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지금 혁신을 추진하려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혁신위가 한번 물거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더 내용이 더 격화가 되어 있었고 그 지지율은 다시 계속 내려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출구가 사실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일정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 반기문 뗄감을 쓴 거예요, 한 번. 바로 직후에 반기문 총장이 이제 일종의 대권 행보로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 하고 새누리당 지지도가 일제히 계속 다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효과를 일부 새누리당 진영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금 일찍 끌어내지 않았나 그런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보야? 우리는 절대 안 속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남 민심이 바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자기가 접하는 모든 매체에서 그러는데 또 어떻게 알아? 그죠? 그게 몰고 갈 수 있다.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나온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부터 꾸준히 질문이 왔던 일부러 그랬다는 것도 들킨 저렇게 자연한 거죠. 위험한 얘기까지 했어요? 네.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일부러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프라이밍 앞에 5개를 깐 거는 좀 심했다는 거죠. 예, 일부러 했던 안 했던 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좀 심했다는 거죠. 예. 오늘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건 처음인 거예요. 자, 그럼 일부러 한 것으로 결론 내면서 리얼미터 권 실장님도 드디어 인정했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백이야. 감사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면서 모든 언론에서 폭격을 했어요. 반기문 인기 좋다고. 압도적 1위 연합에서 뿌리고 중앙일보에서도 압도적 1위예요. 실제 중앙일보 조사에. MBC에서도 반기문 31, 절반이야. 문재인 16, 안철수 11. 반기문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뿌려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리얼미터가 조사했더니 반기문과 문재인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오히려 문재인이 올라갔어요.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확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데 안희정, 문재인이 거꾸로 올라갔어요. 이거 들어본 적 없잖아, 그죠?
리서치비라고 또 다른 여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조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가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방 이제 말씀은 정말 반 총장이 이름이 무려 앞에 메인 지지도 조사를 하기 전에 무려 앞에 5번이나 거론이 됩니다. 출마할 것 같으냐 마느냐. 그리고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미지가 좋냐 나쁘냐. 출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냐.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할 거냐. 그리고 출마해서 대선을 출마를 한다면 완주할 거냐 말 거냐. 그 전화 주소에서 한 보통 20초면은 100분이니까 1분 40초잖아요. 1분 40초잖아요. 1분 40초는 전화주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전화 끊어요. 그 사이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조사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어떤 각인 흑교가 계속 더 씌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문항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밍 효과가 중앙일보에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물어본 이거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일부러. 중앙일보 여론조사팀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일보가 반기문 여론조사 수치가 높게 나오라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언론 같은 경우는 사실 기사를 팔아먹고 많은 클릭이라든지 그 독자의 집중을 많이 받아서 이제 생존하는 기관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상당히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설계하면. 예, 이렇게 설계하면 당연히 높게 나올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려 중앙일보 네. 보면 중앙일보. 오른쪽에 설문 구성 프라임이라고 돼 있죠. 프라이밍. 그 밑에 두 개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고요. 먼저 설문 구성을 보죠. 프라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은 접어두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전에 그 앞에 뭔가를 준비를 하거나 어떤 정보를 제시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이랄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 원하는 수치를 내기 위해서 앞에다가 쫙 깔아주는 겁니까? 선도한다 설명할 수도 이런 있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거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어떤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깔아주는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이 1위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중앙일보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그 여론조사를 그 연합에서 막 뿌리고 그래서 그거 뉴스 받아서 압도적 1위랑 막 뿌리고 포탈에 뿌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설계를 보니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앞에 내내 반기문이 나온다면 반기문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미리 깔아놨어. 미리 깔아놔요 앞에다가 다. 응? 예를 들어서 만약 반기문 총장이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정도 후보로 출마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반기문에 대한 질문을 왕창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지지율을. 그래서 이제 권 실장님을 모신 거죠. 왜 다른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지금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질문을 하기 전에 앞에 내내 반기문이 나온다면 반기문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미리 깔아놨어. 미리 깔아놔요 앞에다가 다. 응? 예를 들어서 만약 반기문 총장이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정도 후보로 출마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반기문에 대한 질문을 왕창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지지율을. 그래서 이제 권 실장님을 모신 거죠. 왜 다른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지금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중앙일보 네. 보면 중앙일보. 오른쪽에 설문 구성 프라임이라고 돼 있죠. 프라이밍. 그 밑에 두 개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고요. 먼저 설문 구성을 보죠. 프라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은 접어두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전에 그 앞에 뭔가를 준비를 하거나 어떤 정보를 제시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이랄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 원하는 수치를 내기 위해서 앞에다가 쫙 깔아주는 겁니까? 선도한다 설명할 수도 이런 있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거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어떤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깔아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조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가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방 이제 말씀은 정말 반 총장이 이름이 무려 앞에 메인 지지도 조사를 하기 전에 무려 앞에 5번이나 거론이 됩니다.
출마할 것 같느냐 마느냐, 그리고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미지가 좋냐 나쁘냐, 출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냐,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할 거냐, 그리고 출마해서 대선을 출마를 한다면 완주할 거냐 말 거냐. 그 전화주소에서 한 보통 20초면은 100분이니까 1분 40초잖아요. 1분 40초잖아요. 1분 40초는 전화주소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전화 끊어요. 그 사이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조사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어떤 각인 흑교가 계속 더 씌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문항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밍 효과가 중앙일보에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물어본 이거 일부러 그런 거잖아. 일부러. 중앙일보 여론조사팀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일보가 반기문 여론조사 수치가 높게 나오라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언론 같은 경우는 사실 기사를 팔아먹고 많은 클릭이라든지 그 독자의 집중을 많이 받아서 이제 생존하는 기관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상당히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설계하면. 예, 이렇게 설계하면 당연히 높게 나올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려 5개나 반복이 됐기 때문에 좀 과한 설문 설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반기문 지지율을 높이 띄워야 할 이유가 보수에 존재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MBC도 마찬가지입니까? 근데 MBC RNL 같은 경우는 무려 반기문하고 문재인과의 차이가 더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여기가 더 높아요, 오히려. 불구하고 특이사항이 없잖아요. 근데 네. 제일 우측에 먼저 한번 보시죠. 집 전화? 예. 집 전화 64%, 핸드폰 전화가 36%인데, 이제 보통 2번으로 먼저 넘어가서, 오른쪽에 2번, 이게 통계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 좀 진보적인 성향의 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조사원이 앞에 없는 기계음으로 해서 스스로가 그냥 혼자서 버튼을 누르는 방식의 LS 조사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옵니다. 반면 반기문 한번 보십시오. 전화 면접이 바로 위에 조사원 면접입니다. 이것이 한 7% 정도가 자동응답보다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더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만 조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프라이밍을 한 것보다 더 높게 만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한 거네, 그렇게. 누가 이렇게 중앙일보하고 MBC에다가 반기문이 굉장히 높게 나오도록 최대한 설계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프라이밍까지 겹쳤으면 한 40%가 여기에, 그쵸. 프라이밍까지 집어넣었으면 예. 40%도 만들 수 있었는데, 예. 그 2배 정도만 나오게 하랬나 보지, 뭐. 예. 만약에 공평하게 언론이, 포탈이 공평하게 뉴스를 퍼뜨렸다면 이걸 퍼뜨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반기문이 아니라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되는 거야. 반기문이 나와도 안 되는구나, 문재인한테. 그렇죠?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면서 모든 언론에서 폭격을 했어요. 반기문 인기 좋다고. 압도적 1위 연합에서 뿌리고, 중앙일보에서도 압도적 1위예요, 실제 중앙일보 조사에. MBC에서도 반기문 31, 절반이야. 문재인 16, 안철수 11. 반기문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뿌려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리얼미터가 조사했더니 반기문과 문재인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오히려 문재인이 올라갔어요.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확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데 안희정, 문재인이 거꾸로 올라갔어요. 이거 들어본 적 없잖아, 그죠? 리서치비라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이 1위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중앙일보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그 여론조사를 그 연합에서 막 뿌리고, 그래서 그거 뉴스 받아서 압도적 1위라고 막 뿌리고, 포탈에 뿌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설계를 보니까 그